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재활학과에서 척수손상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유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지. 네, 저는 오늘 하지 재활 로봇과 하지 재활 로봇을 이용한 로봇 보행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활 로봇 치료,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활 로봇 치료라고 하게 되면 상지 재활 로봇을 이용한 상지 재활 로봇 치료가 있고 하지 재활 로봇을 이용한 보행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상지 로봇 재활을 이용한 재활 치료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국내에서 로봇 재활 치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하지 재활 로봇을 이용한 로봇 보행 치료를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지 재활 로봇의 경우에는 그 로봇을 구동하는 방법에 따라서 외골격형과 발판 구동형의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외골격형 하지 재활 로봇의 경우에는 영화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타입의 로봇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최초로 개발된 로봇의 경우에도 외골격형 타입이 되겠습니다. 외골격형 타입의 경우에는 환자의 허벅지 관절과 무릎 관절, 그다음에 발목 관절을 각각 로봇에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 로봇이 그 관절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유발하게 되면서 환자를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 발판 구동형 하지 재활 로봇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로봇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의 로봇이 아니다 보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로봇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발판을 구동해서 환자분들을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골격형 하지 재활 로봇과는 다르게 환자의 그 허벅지 관절과 무릎 관절은 로봇에 연결이 되지 않고요. 환자의 발만 발판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판이 저희가 정상적으로 걸을 때 움직이게 되는 발목 각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발판이 계속 움직여주면서 환자분들이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 재활 로봇을 이용해서 로봇 치료를 시행을 할 때에는 주로는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그다음에 파킨슨병과 같은 중추신경계 손상이나 질환으로 마비가 있는 환자분들에게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분들에게 보행 치료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하고 싶을 때 로봇 보행 치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 재활 로봇 치료 과정은 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의료 재활 로봇 보급 사업을 통해서 발판 구동형 하지 재활 로봇인 모닝워크와 그다음에 외골격형 하지 재활 로봇인 엑스워크 프로, 이렇게 두 대의 로봇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 재활 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로봇을 가지고 있다 보니 환자분께서 근력의 정도나 그다음에 균형 능력 정도가 로봇 보행 치료의 대상이 된다라고 선정이 되게 되면 환자분의 마비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타입의 환자분에게 적절할지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시행하게 될, 이용하게 될 로봇의 형태가 선택이 되게 되면 각각의 로봇의 프로토콜에 맞춰서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발판 구동형인 그 모닝워크의 경우에는 안장 높낮이 조절을 통해서 환자분의 체중 탈부하를 보조해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처음에 서 있기는 가능하지만 서 있기 정도가 좀 이제 불안정하실 때는 안장 높이를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높낮이를 조절해서 체중 탈부하를 도와드리게 되고요. 환자분의 근력 상태나 보행 능력 정도에 따라서 이제 보폭을 얼마로 설정할지, 보행 속도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중 탈부하 정도를 이제 맞춰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발판의 각도의 정도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해 가다가 이제 환자분이 근력이 호전이 되시고 보행 능력이 호전이 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그런 세팅 값들을 계속 변경해 가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닝워크의 경우에는 평지 보행 모드와 계단 올라가기, 계단 내려가기,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어서요. 그 모드 변경도 환자분의 보행 능력 상태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골격형 하지 재활 로봇인 엑스워크 프로의 경우에는 제자리 보행 모드와 그다음에 로봇과 함께 지면을 보행해 나가면서 시행하게 되는 지면 보행 모드, 이렇게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제자리 보행 모드부터 시작을 해서 환자분의 보행 능력이 호전됨에 따라서 평지 보행 모드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모닝워크와 마찬가지로 보폭과 보행 속도 등의 세팅 값들을 환자분의 마비 정도에 따라서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하고 치료 과정 중에서 변화되는 양상에 따라서 세팅 값을 계속 변경하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환자들이 재활 로봇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다리에 전혀 힘이 없어서 보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그다음에 치료사가 보조를 해주더라도 스스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그 몸통 조절 능력이 없는 분들까지 안전하게 보행 치료를 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 보행 치료를 하려면
최소한으로는 이제 환자분께서 뭔가를 잡더라도 잠깐 동안은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몸통 조절 능력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료사가 부축해주고 환자분은 지팡이나 워커를 잡고 몇 발자국 정도 조금 걸으실 수 있는 정도로 보행 능력이 조금은 회복이 되신 분들에게 시행을 할 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로봇 보행 치료를 하다 보면 불편함이 생기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사가 뭐 이러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지시 사항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시 이해가 가능하고 본인의 의사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인지 기능이 좀 유지가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반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어증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로봇 보행 치료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하지 재활 로봇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더 효과적인 하지 재활 로봇이 있을까요? 그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어느 형태가 더 효과적이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각각의 로봇 형태에 따라서 그 로봇이 구동되는 방식이 차이가 있을 뿐이고, 로봇 구동 방식을 통해서 각각의 로봇이 다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반복적으로 환자분들에게 경험을 시켜주는 그런 로봇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이용하든 로봇 보행 치료는 환자분에게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동 형태에 따라서 각각의 로봇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요.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마비의 그 특성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로봇 보행 치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는 로봇의 타입을 선택해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재활 로봇 치료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난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로봇 보행 치료는 이제 보행 치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마비 환자분들에게 시행하는 재활 치료 영역 중에서 정말 말 그대로 보행 치료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에 불과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마비 환자분들이 이제 목표하는 바는 결국은 보행이거든요. 보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행 치료만 단순히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보행 치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근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균형 능력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균형 능력 훈련도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감각을 자극시키는 감각 자극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들이 마비 환자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로봇 보행 치료만 받는다고 해서 보행이 호전되시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다른 여러 영역들의 재활 치료를 병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 재활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치료 이름이 로봇이 들어가다 보니 이제 잘못 생각하시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실험적인 치료이고 좀 위험할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최초로 개발된 게 1999년이고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는 해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보행 치료가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된 그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이미 안정성이 확보가 된 치료입니다. 그리고 로봇 보행 치료는 이제 치료사의 보조 하에서 보행 치료를 시작할 때보다 환자분이 근력이 그거보다도 더 나쁘더라도 미리 재활 보행 치료를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치료사의 보조하에서만 보행 치료를 하게 되면 안 예쁜 패턴으로 걷게 되시는 건데, 로봇에서 보행 치료를 하게 되면 정상에 가까운 보행 패턴을 계속 반복적으로 몸에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 보행 치료가 치료사 보조하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그다음에 예쁜 걸음걸이로 훈련을 받으실 수 있고 이미 안정성이 확보가 된 치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로봇 보행 치료의 대상이 될 정도의 근력과 균형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망설이지 마시고 로봇 보행 치료를 선택해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